어저께도 밤늦게 선대위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145석에서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부산에서 우리가 전성을 해야만 과반수를 겨우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의 쉬운 회복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인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전부 우리 새누리당이 당선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저도 힘이 좀 더 붙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있어야 중부 대통령 발전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준호는 대통령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손준호 한번 대통령 시켜보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무성 대표 이제 역시 연일 계속된 유시 때문이지만 말실수 퍼레이드는 계속됐네요. 손수조 후보를 대통령 만들고 싶다가 아니라 국회의원이겠죠. 그렇죠. 자, 일단 김무성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부산 내려갔잖아요. 네. 자, 더 큰 정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울산 지역 관련해서도 역시 통진당 출신이 야권 단일화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와 박빙의 선거를 하는데, 자, 부산을 찾은 김무성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심정숙 기자, 오늘 일정 좀 정리해 주세요. 어제 울산에 내려간 다음에 계속 울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에 갔다가요. 그다음에 울산 북구, 그다음에 부산으로 날아갔습니다. 부산 연제와 북강서갑, 그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이번에는 저 멀리 제주도까지 유세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무성 대표 오늘 이제 그 자신의 선거구인 영도구, 중구 영도구 지역을 찾았을 때 얘기인데요. 자, 자신의 출마 의지 그리고 다음번 정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선거 내일 모레 당선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당선되면 육선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치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자, 박성국 국장, 이건 어떻습니까? 자, 이제 부산 찾았는데 지금 부산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자, 그 마음을 이제 잡기 위해서 누구 당선시켜달라도 하지만 나도 더 큰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좀 밝히고 있네요. 네. 김무성 대표의 생각 좀 정리해 보시죠. 이미 김 대표는 이번 총선을 마치면 이른 시일 안에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것은 곧 있을 어떤 대선 주자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6월서부터는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대선 도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이미 운을 띄웠고 네. 실제로 가장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총선이라고 하는 유권자들을 만나는 무대, 특히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영도를 비롯해서 네. 또 다른 부산 지역에 다른 지역에 갔을 때에도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향후 더 큰 일을 하겠다. 대선 도전을 하겠다. 이 뜻을 밝혀놓음으로써 네. 실제 총선 이후에 이제 대표가 아닌 대선 주자 김무성, 어떻게 보면 김무성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그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이런 데서 PK의 지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좀 밀어달라. 네. 이러한 청구 취지가 담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전국을 누비느라 자신의 선곡을 계속 비우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인이 목팔 투혼을 하면서 현장을 누비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심규선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총선 이후로 다 가 있는 건 맞잖아요. 김무성, 문재인, 또는 김종인 대표까지도 전부 다 총선 이후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도 가 있는데 역시 이렇게 난 대권의 뜻이 있다고 총선 유세 기간 동안에 얘기하는 거 아니 당대표가 왜 선거를 책임 안 지고 저렇게 자신의 미래를 얘기해 욕먹을 사안은 아니라고 봐야 되시겠죠? 저는 욕먹을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저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자기 정치를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도 그 말은 좀 곤란하다. 네. 국회의원만 하고 말 사람들은 그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권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정치를 함으로써 자기가 누구인가를 각인시켜야 된다는 면에서
그거는 좀 따르기 어려운 요구 조건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도 18년간 박근혜식 자기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오늘날 영광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서 저는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특히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든가 네. 대권이라는 표현을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냥 큰 접근 정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뭐 그걸 가지고 무슨 특별히 무슨 뭐 지금 총선 기간에 웬 대권 타령이냐라고 비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있잖아요. 문재인 의원도 네. 지금 사실은 광주에 가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다음 포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어제 했던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자, 제1야당인 더민주당을 공격시켜주는 안철수 신당이 고마웠는데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네요. 어제는 이제 그 안에서 더민주 안에서 반대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대권연대하고도 자기 분당에서 나간 거다. 그러니까 결국 야권의 한 패일 뿐이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녹색바람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국민의당이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고 게다가 새누리당에서의 어떤 중도층에서 이반까지도 좀 국민의당에서 이끌어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김무성 대표로서는 저런 식으로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약간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실수였겠습니다만 지난달 31일만 해도 새누리당은 안철수 대표를 응원합니다라면서 당의 공식 SNS를 통해서 밝힐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사이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만큼 안철수 진영의 표가 아주 세졌다는 것을 보여준 거겠죠. 네, 각각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정말 네. 국민의당의 상승세가 사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처음에는 일려 다야 구도를 만들어준 국민의당이 상당히 고맙다가 이제는 우리 표까지 깎아먹을 사정이 되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적극적인 공세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구 선거도 이제 발등에 불입니다. 지금 네. 뭐 난리가 났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다양한 중진들이 대구에 내려갔는데 수성갑은 표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 걸로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논란이 좀 새롭게 불거지고 있군요. 네, 김문수 캠프 측에서 수성갑의 김문수 캠프 측에서 김부겸 후보가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 이러면서 옛날 12살 때 증여받은 땅 그리고 정치자금 계좌에 대해서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네. 김부겸 후보 측에서 허위 신고를 했다. 네. 그래서 대구 선관위가 오늘 공문으로 네.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런 그 결정을 내려줬고요. 네. 반면에 이에 맞서서 김부겸 캠프 쪽에서도 네. 사전 투표장에 김문수 후보 측 관계자가 유권자들을 사진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그 네. 보도자료를 냈는데 택시 같은데 이렇게 차량에 실어서 10여 차례 네. 실어 날랐다.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김문수 캠프 측은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요. 지금 네. 그야말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좀 가벌성이랄까 비난 가능성이랄까 그런 걸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밑에 걸 좀 볼게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할 때 유권자들을 좀 뭐 실어 날랐다는 것이 차량을 제공했다 그런 뜻 정도로 보이는데 뭐 본인 그 김문수 캠프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좀 큰 잘못입니까? 법 위반인가요? 저거를 만약에 실제로 표를 사는 정도의 행위, 네. 우리가 뭐 어떻게 좀 부당한 어떤 그 거래를 했다거나 사전에 했다고 뭐 접대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않았을 투표를 하지 않았을 사람들을 유도한 것이라 본다면 네. 큰 문제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셔틀버스를 운영하듯이 물론 이것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그냥 편의를 제공한 정도라면 또 가벌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김부겸 캠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락한 게 일단 정치자금으로서 이것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라고 볼 거에서 3천여만 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유권자들이 볼 때 야, 저 정도 돈을 일부러 빼놨다? 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네. 저 정도 액수라고 한다면 일부러 빼놨다기보다는 정말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보인다면 그걸 허위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 얼마나 크게 볼 것인지를 좀 다르게 보겠죠. 네. 제가 볼 때는 저 두 가지 사실은 네.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네. 특히 대구 수성갑에서는 네. 지금 사실은 그런 어떤 조그만 어떤 그 뭐 법적 위반 네. 그런 것이 중요한 그런 선거구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쪽에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폭로 공방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눈살을 더 찌푸리게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후보를 바꾸거나 네.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 이대로 가서 대구 선거에서 많이 그 새누리당이 뺏기게 되면 식물 대통령 되고 식물 국회 됩니다. 이런 읍소 작전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박성국 국장. 네. 대구 민심이 바뀌고 있습니까? 파악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 저희가 무슨 수치로 네. 지난번 이제 공개되지 않는 기간에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선거법상. 네. 다만 이제 그 관계자들이 그 캠프의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대구의 민심은 보면 지난번에 읍소 전략 막판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가서 그 집단으로 가서 엎드려서 길바닥에서 이렇게 최경환 그 대구 경북 본부장을 위시해서 이렇게 후보들이 했던 이것이 일부분 네. 특히 TK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일부 그 보수층 또 네. 장년층 이런 층에 일부 먹혀들고 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 자체 분석은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것이 크게 완전히 판을 뒤흔들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투표장 안 가. 이렇게 그 공천 막장극하고 여기에 화났던 것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돌아오고 있다. 이런 기류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칠지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자, 오늘 선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자체적으로 한 걸 공개했는데 적극 투표층, 고령층은 작고 20대는 많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잠시 후에 숫자를 공개하는데 이것도 좀 혼전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 3분만 기다려주시면 그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울산에 가 있었던 김무성 대표가 울산 선거 관련해서 통합진보당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왜냐고요? 후보 연대 때문인데 과거 경력이 논쟁이 됐습니다. 먼저 김무성 대표 얘기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출신의 사람들을 울산에 2명이 지금 위장도 출마했습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 문재인 대표가 울산으로 가가지고 그 지역에 2명의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가지고 사퇴시켜가지고 이 통합진보당 출신이 또 이번에 출마를 했다 이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표는 19대 국회 때 자기들 연대해가지고 종북 세력이 국회에 진출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또 이렇게 또 연대를 해가지고 이 못된 짓 하고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중학교 1년 선후배 관계인 문재인 대표한테 못된 짓 하고 있다는 거 바로 야권 연대를 말한 건데 네. 실제로 울산 지역의 몇 개 선거표 보면 네. 야권 후보는 단일화가 돼 있군요. 더민주 후보가 없지요. 지금 무소속의 윤종호 후보가 그 새누리당의 윤도한 후보를 꽤 큰 차이로 앞서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분이 통합진보당 출신이었고 그 통진당 소속으로 이전에 공직선거에도 출마한 적이 있었던 분이었고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인가요? 네, 이게 통합진보당 소속일 때 아마 선거에 나왔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울산 북구에서 동구를 봐도 여기도 네. 그런가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몽준 의원이 여러 번 출마를 했었던 곳인데 여기요? 예, 측근인 안효대 후보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만치 않게 무소속 김종훈 후보가 32.6%로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 역시 통진당 경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통진당 소속으로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지금 보셨듯이 김무성 대표는 이제 비난을 많이 하는데 이 후보들은 좀 억울한가 봅니다. 네. 내가 통진당 출신인 건 맞지만 통진당 출신이라는 걸 속인 적도 없고 누락한 적도 없는데 난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두 사람이요. 네. 전부 다 자기가 있는 지역구에서 구청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노당 시절에 구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도 아마 이제 표결을 얻을 수 있는데 네. 이분들이 사실은 통진당 후보로 또 구청장 선거에 나왔던 것도 진실입니다. 아하. 그것도 팩트예요. 떨어졌어요. 네. 2년 전에. 네. 2년 전에 떨어지고 지금 이제 떨어지니까 그런 위치에서 무소속으로 이제 나왔는데 네. 자기는 숨긴 적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네.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은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 같은 데 보면 명백하게 2014년 6월 네. 저기 북구청장, 네. 동구청장 후보 가로 열고 통합진보당 네. 가로 닫고로 돼 있는데 그것이 본인의 어떤 그 선전물에 네. 그분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네. 그것이 없다 그런다면 네. 물론 그걸 안 쓸 수도 있죠. 네. 안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권자들은 알 필요성이 있는 정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게,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이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봤는데, 네. 예, 그렇다면 그런 경력들을 다 적어야 되는 게 어느 법적인 의무로 볼 것이냐라는 것과 그거를 안 적었다고 한 것들이 또 일부러 감춘 것이라 볼 것이냐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건 저 사실만 놓고 보면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세력이고 분명히 국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세력이고 그들과 연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맞는데 네. 또 문제는 그거죠. 정말 저기서 직접적으로 거론된 저 후보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기로 했던 그런 어떤 행동들에 가담했던 사람이냐.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내에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좀 건드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문제는 네. 사실은 일반 유권자들도 저 사람이 통합진보당 소속이었어라는 거를 몰랐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언론 보도가 되면서 관심을 끌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지금 양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네. 굉장히 미묘한 대목이 있어요. 네. 본인이 그걸 숨겼느냐 안 숨겼느냐 또는 꼭 그거라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국은 유권자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넘겨짓기는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 대구에서 울산에서 진행된 그런 논쟁 저희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대구 얘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야권에 나서 그러니까 야권이 아니죠. 무소속으로 나섰던 3인방들이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나는 새누리당 입당하겠다. 그러니 날 좀 새누리당원처럼 봐주시고 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억울하게 겪어놨지만 시민들께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셔서 저희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선거 후 복당 신청을 할 겁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복당 신청이 거부된 적이 거의 없었고 이번에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전에 당에 계신 분들이 했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선거 후에는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복당하겠다 그 얘기는요. 이제 일단 무소속 3인방 중에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앞서 있고 한 후보는 좀 처져 있고 유성걸, 정종섭 이 지역이 아주 첨예하게 맞서 있잖아요. 역시 이 지역을 좀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싶은데 자, 대구의 민심 역시 관건은 투표율이겠죠. 저희가 지금부터 여론조사 결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자, 과연 적극 투표층, 젊은 층과 50대, 60대, 70대의 층에서 과연 누가 더 투표를 많이 할 것인가? 지금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파란색은요, 실제로 4년 전 실제 선거 때 한 진짜 투표율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번 오렌지색, 노란색, 빨간색은 이번에 투표하겠다고 답한 건데, 자,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심정수 차장. 네. 어떻게 좀 정리가 됩니까? 보시다시피 지난 19대 때보다 요번 20대 때 10대, 20대, 10대는 아니죠. 20대, 30대, 40대 비교적 젊은 층에서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밝혔고요. 반면에 50대, 60대 주로 약간 보수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투표 안 한다. 이런 식의 답변이 많았다. 인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온 조사 결과는 새누리당이 깜짝 놀란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89% 지난 4년 전에 투표하셨던 분인데 10%씩 거의 10%포인트 이상씩 언저리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빠진 반면에 네. 젊은 층, 야권 지지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30, 40대 같은 경우에 20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응답을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유권자 수가요. 자, 저희가 일단 60대, 70대, 80대를 다 묶은 거니까 이 영역이 제일 983만으로 많고 네. 50대보다는 40대가 더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40대가 많다는 것이 또 다른 또 위기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절대적인 이 투표자 수, 표의 수로 봤을 때는 그 10대, 20대, 30대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러니까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해도 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40대 같은 경우에는 884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대가 만약에 적극 투표층에 나서고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대거 이번에 투표 행렬에 참여를 할 경우에 어쨌든 이번 총선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중앙선관위가 4월 3일하고 4일 이틀 동안 했던 조사 결과 발표한 게 있잖아요. 박성국 국장 혹시 숫자 보셨습니까? 네, 그 숫자를 뭐 제가 구체적인 숫자보다도 네. 추세가 갤럽 조사와는 조금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이 말하자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것이 그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서는 비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우리가 투표율이 높은 어떤 이것과도 일치하는 추세인데 네. 아까 갤럽의 조사와는 그래서 다소 상이한 것이 갤럽의 경우는 20, 3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게 아까 19%, 13%가 확 늘어난 반면에 60대 이상은 오히려 4%가 떨어졌다. 네. 이것과 비교해 보면 다소간에 좀 엇갈리는 수치여서 네. 사실은 이 조사도 사실은 유권자들의 그 투표 의향도 실제로 표 찍는 순간까지 가봐야 알겠구나라고 네.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수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은 확 투표하고 고령층이 투표를 안 해서 이거 선거 결과 뒤집히는 것 같다라는 걱정 때문에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혔는데 선관위 조사는 선관위 달라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네, 선관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적극 투표 의사가 높은 것으로 전통적인 그런 추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권 정말 용궁 한번 갔다 오는 건지 이런 생각하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것 같은데요. 과연 실제 투표율은 어떨지 젊은 분들 그리고 고령층들 할 것 없이 우리 정치에 대한 관심 또 미래에 대한 꿈 때문에 뭔가 좀 표를 더 던지실 것 같은 분위기는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더 순위 확인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